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까요? 오늘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60세, 퇴직을 앞두고 평탄해 보이던 일상.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족과 멀어졌던 세월, 친구와의 연락이 끊긴 시간들, 미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의 위기 앞에서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희는 지극히 평범한 60세 여성입니다. 별난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불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이란 때로 가장 위험한 늪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정희는 35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늘 책임감 있게 자기 몫을 해냈고 칭찬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휴가라곤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하루 낸 거 외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왜일까요? 정희는 자신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직원도 모두 해야 할 것이었을 뿐 정희가 정희여야 하는 이유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30년 대화는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가 하고 저녁에 밥 됐어? 라고 묻는 정도. 아들은 결혼 후 드물게 연락했습니다. 가끔 오는 연락도 대부분 엄마가 먼저 했을 때였습니다. 오래 사귀던 친구들과는 바빠서 연락 못했어가 몇 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정희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옆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퇴직이 정해졌을 때 회사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들고 모여들었고 여생을 즐겨라며 축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필요했던 이곳을 떠난다. 그럼 남은 세월에 나는 누가 필요로 할까? 이 질문이 정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 그것이 퇴직 앞에 정희가 느끼던 공허함의 정체였습니다. 정희는 퇴직 전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누구도 모르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 같았습니다. 정희는 영원히 집을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일상 속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의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퇴직식 한 달 전의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무겁게 들었나? 아니면 스트레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듯한 느낌. 정희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참았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다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정희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T, 심초음파, 혈액 검사. 정희는 기계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서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중요함들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것을. 35년을 일했던 그 회사보다 치료를 받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구나. 이번 실은 정적했습니다. 기계음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심전도, 산소 포화도, 맥박. 모든 수치가 정희의 생명을 숫자로 정의했습니다. 그 침대 위에서 정희는 자신의 60년을 돌아봤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가정, 건강한 신체.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계속 외로움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로움을 자신이 계속 무시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건강관리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것도 치료다.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도 약이다. 35년을 바꿔왔던 우선순위를 한순간에 모두 뒤집어야 했습니다. 정희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입원했다고 들었어. 나 지금 가. 정희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금 가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독립시킨 지 10년. 그 10년 동안 아들이 정희를 위해 움직인 일이 얼마나 적었는지 정희는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걱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얼마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서툰 표정으로 어색하게 엄마 많이 아파? 그 한 문장에 정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손녀였습니다. 5살 손녀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아팠어? 그 순수한 관심이 정희가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녀는 낡은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랑 책 읽어? 손녀와 함께 낡은 그림책을 읽는 그 시간. 그것이 정희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익숙하지만 오랜만인 목소리. 야, 어떻게 된 거야?
은희였습니다.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 하지만 지난 5년간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정희가 입원했다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 듣자마자 왔어. 너 괜찮은 거야? 은희의 투박한 표현 방식이 정희에게는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정희가 말했을 때 은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우리 바빴잖아. 이젠 다시 만나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정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뤄온 인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정희의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 동네에서 나이 많은 언니들, 회사 동료들, 정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손을 놓았을 뿐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깨달음은 남편에게서 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남편이 정희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일어나도 무의미하다. 35년을 함께했지만 들어본 적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남편도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오기를. 모두가 정희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희가 깨닫기 전까지는 퇴원 후 정희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활치료가 핵심입니다. 천천히 신체를 되살려야 합니다. 첫날 정희는 5분을 걸었습니다. 불과 5분. 하지만 그 5분이 정희에게는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게 나일까? 35년간 자신의 몸을 거의 돌보지 않았던 정희.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15분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희는 계속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은희에게서는 매일 아침 응원 문자가 왔습니다. 할 수 있어, 정희. 너 강하잖아. 동네 언니들은 주말마다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아들은 날마다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좀 괜찮아졌어? 그리고 남편은 매 순간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회복 2주차 정희는 처음으로 집 밖의 공원에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바람의 냄새, 새들의 울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단순한 문장이지만 정희가 이렇게 심실하게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벤치에 앉아 남편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진짜로.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옆엔 사람들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재활 기간이 진행될수록 정희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주와 영화를 보자. 그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카페 가자. 연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여행 가자.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정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왜 살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살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정희의 삶.
이제 그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희는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살았다. 고마워. 마트에 가서 사과를 고를 때도 정희는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가 내 몸으로 들어가고 내 혈관을 통해 흐르고 내 세포를 살릴 거다. 그런 일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찾을 때 할머니, 같이 놀래? 그 말이 정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블록을 하나씩 쌓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원하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 시간이 없었겠지.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정희와 남편은 매일 산책을 다닙니다. 하늘이 참 예쁘네. 그러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지.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눠본 적 없는 대화들. 이제는 계절의 변화도 나눕니다. 날씨의 온기도 나눕니다. 조용한 침묵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희와도 자주 만납니다. 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우정. 어색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정희, 너 이제 다시 살 거지? 응. 이번엔 진짜로.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재활 6주차 정희는 최종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초기에 병원에 온 것이 정말 큰 행운입니다. 행운이라는 단어. 그걸 들었을 때 정희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행운?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늦으면 상황이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느껴봤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희를 병원으로 보낸 건 그 가슴의 통증이었으니까요. 그 통증이 없었다면 정희는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희를 회복하게 한 건 뭐였을까요? 의약품도 의료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가족의 손길이었습니다. 친구의 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정희의 신체를 고쳤다면 사람들이 정희의 영혼을 고쳤습니다. 의사가 한 마지막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꼭 챙기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신 건강은 어떻게 챙으나요? 의사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찾고 매일 산책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구나. 시간이 흘러 퇴직식 날이 되었습니다. 35년을 함께 보낸 직장.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정희의 인생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있었습니다. 정희, 건강 잘 챙기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아. 정희는 그 말에 답했습니다. 모두 고마워. 35년이 너무 소중했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인생을 살았다기보다 인생을 견디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살 거다. 정희는 35년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정희를 정의했고 그 직장이 정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다릅니다. 나는 정희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친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나 자신이다. 집에 돌아온 정희.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 사진, 손주 태어난 날 사진. 그 사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절로 멈춰버린 듯이 그게 내 삶이었구나. 사진 속에 갇혀있던 삶이었구나. 그날 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정희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아들, 엄마를 봐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많이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시간 될 때 밥 먹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분, 2분, 5분. 그리고 아들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더 보고 싶었어. 내가 너무 늦었나 싶기도 했어. 곧 갈게. 좋아하는 국밥 사가지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정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정희와 남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모두가 한밥상에 모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밥 많이 드세요. 그래야 건강해요. 어린 손주의 따뜻한 걱정.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 죽음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를 빼앗는 것이다. 남편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다. 아들의 엄마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산다는 것은 단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유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누군가의 친구들이겠지. 저 별들도 혼자가 아니겠지. 우주 저 끝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빛이 닿아가면서 세상을 밝히겠지. 정희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 병원은 정희에게 완전한 회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희는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뭔데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생활이에요.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정상은 의료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정희 자신이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정희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합니다.
오늘도 살았다. 고마워. 8시에 남편과 함께 산책합니다. 오전엔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전에 정이 같으면 이 모든 활동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는 다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의 가족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작은 바다 마을 여행. 35년 동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 여행을 미뤄왔던 정의.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서 뭘 할지, 누구와 웃을지, 어떻게 추억을 만들지. 이번엔 절대 미루지 않겠다. 정의의 다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정의처럼 지치고 있다면, 만약 당신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아직 그 말을 못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그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깨달은 정의. 그 깨달음을 이제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정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중얼거림이 정의의 하루를 살뜰하게 만듭니다. 한 번 더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한 번 더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나이든 지금은 너무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친 것들을 찾을 때입니다. 미루었던 전화, 어색했던 대면, 미안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그러했듯이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답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안아주세요. 그것이 정의가 얻은 삶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일기장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6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삶의 의미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연결이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 그 연결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오늘 나는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로 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정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정의처럼 삶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삶도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은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담긴 이야기는 현실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의처럼 관계의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정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